2020년 3월 18일 밤 8시 12분입니다. 제가 오늘 책을 한 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책 제목은 쓸모있는 바보들의 거짓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레닌이 서구들의 지식인들이 오히려 자기들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덩신짓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붙여놓은 그 말이 useful idiot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쓸모 있는 바보들. 그러니까 쓸모 있는 바보들이 이런 책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쓸모 있는 바보들입니다. useful idiot. 이 책은 모나 체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이고요. 공산주의자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관대한 반면 자신들의 조국에 대해서는 비난과 반대를 서슴지 않았던 진보 좌파들, 레닌이 쓸모있는 바보들이라고 불렀던 얼빠진 지식인들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라고 이렇게 책 표지에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의 좌익들은 반공을 외치게 되면은 수구, 꼴통, 극우, 파쇼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파시즘이든 아니면은 스탈린의 전체주의 국가든 마지막에 종국에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제스 선생님이 말했듯 인간의 이념에는 마지막에는 자유주의와 전체주의로 귀결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싸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보수라고 한다면 이 개인의 자유를 무너뜨리는 전체주의 세력에 대해서 투쟁할 수 있는 그런 결기를 가져야 된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책 쓸모있는 바보들 같은 경우에 미국에 주로 이제 얼빠진 얼치기 좌파 수구 꼴통 저는 뭐 적폐라고 봅니다만은 반동 적폐 뭐 다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지형에서의 좌익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책을 추천했는 추천사 들어가기 전에 말을 누가 했냐면은 이상돈이라고 하는 당시 중앙대 법대 교수입니다. 이분이 참 이분은 뭐죠? 회의적 제가 죄송합니다. 책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괜찮은 분인데 정치적인 어프로치는 이상하게 흘러가 버리는 그 흥미로운 걸 제가 발견하긴 했는데요. 오늘 제가 말하는 이 책은요, 쓸모있는 바보들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는 소위 말해서 보수라고 할 수 있는 규정된 뉴라이트 활동을 했던 홍진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사람인데요. 홍진표 외칠인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들어보시면 알만한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조전혁 같은 분도 있습니다. 전교조와 아주 극렬하게 싸움을 벌였던 분이죠. 근데 홍진표 이 사람은 완전히 빨갱이였던 사람인데 전교조를 비판한다거나 대한민국의 좌파의 실체를 알린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전향했다. 예를 들어 강철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가 그 사람 전향한 거 맞아 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저 사람은 의심스러워 라고 저 같은 사람은요 의심스러워 라고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그 애매모호한 포지션을 아직까지 깨림직한 의심을 낳고 있는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홍진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는 한번 우리가 알아볼 만 하겠죠. 그래서 제가 책 소개라기보다는 이 홍진표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 7월 10일입니다. 이때 같으면은 이제 촛불 난동 이후에 탄생한 문재양 정권 초반기죠. 굉장히 이제 기세가 등등할 때인데요. 이때 이건 지금 한겨레입니다. 한겨레에서 소개했는데요. 한겨레에서 소개하기 좋을 만한 주제거든요. 뭐냐면은 종북 세력은 없다. 바른정당이라고 하면은 화면이 지금 거꾸로 나오게 될 건데 제가 이거는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북 세력이 없다 바른정당. 이때 바른정당이라 하면은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자당 출신의 대통령의 등에다가 칼을 꽂아버리고 다 튀어나가 버렸던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정치인은커녕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이 만든 정당이 바른정당이라고 하면 바르지 않은 정당이죠.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무슨 세미나를 한답시고 모여가지고 무슨 말을 하냐 하면은, 일요일 7월 9일 오후 바른정당 당사에서 종북몰이 보수 청산 토론회가 열렸다. 작은 규모였지만 정치적 의미가 간단치 않은 중요한 토론회였다. 전향했다고 하는 좌익 인사들이 많이 모였다.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잘 들어보세요. 흔히 말하는 중도론이 나옵니다.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양극단이 아니라 중간이 커져야 한다. 극좌와 극우의 발호를 막아야 국가가 건전해진다. 이제 합리적인 보수론, 소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극우와 극좌를 한마디로 정의해 보겠다. 극우는 좌파를 종북과 동일시한다. 좌파를 종북과 동일시한 적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 그렇게 몰아가죠? 오히려 이들이 몰아가는 거죠. 좌파를 누가 종북과 동일시합니까? 건전한 좌파, 대한민국 건전한 좌파도 없지만 건전한 좌파는 종북과 다르게 봅니다. 극좌는 우파를 친일과 동일시한다. 그것도 역시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토착 외구라고 하나요? 그거는 학습이 덜 떨어진 덩신들이 쓰는 말이에요. 토착 외구는 백제입니다. 그럼 전라도죠. 그 덩신들의 선동 용어를 지금 여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대한민국의 극좌와 극우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세력으로서 종북은 사라졌다. 사라졌다는 말을 자기가 왜 주장하죠? 증거를 대봐라. 그러나 세력으로서의 극우는 남아있다. 극우라는 것은 반공을 말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말해요. 바로 자유한국당이다.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반공을 말하고 경제 정책에 있어서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라 할 수 있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미국 지형에서 볼 때, 미국 정치 지형으로 볼 때는 민주당이라니까요. 그럼 지금의 그 더불어민주당은요, 일본의 공산당 정책하고 거의 비슷하다니까요. 지금 대한민국이 다 왼쪽에 있지 오른쪽은 없습니다. 종북몰이 극우 정당은 이제 해산돼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사라질 때가 됐다. 걸핏하면 종북몰이하고 아무에게나 빨갱이 딱지를 붙여서는 안 된다. 아무에게 빨갱이 딱지 붙인 적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 김정은이 집권하는 것이라며 종북 좌익을 척결하자고 했다. 이게 말이 되는 주장인가? 예, 말이 되는 주장이죠.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 한번 보세요. 균형된 시각으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얼마 전에 김건식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과거에 주사파였습니다. 주사파라고 하면은 김일성주의자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주사파라고 하면은 뭐 술 먹고 주사 부리나 또는 병원 가서 주사를 맞는 걸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김일성주의자입니다. 자, 이 사람을 강철서 신의 김영환과 홍진표라고 하는 소위 전향했다고 알려진 두 사람이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김건식 씨의 블로그입니다. 어제 오후 의미 있는 두 분이 선거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저랑 학생운동을 같이 했고, 학생운동이라고 하죠. 또는 민주화운동. 학생운동은 좌익운동이고 빨갱이운동입니다. 학생운동이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턱걸이하고 그게 아닙니다. 일찍이 주사파 척결을 강조하며 뉴라이트 운동을 주도한 분들입니다. 예, 뉴라이트라고 일컬어지는 소위 우리가 인정해주는 코어라고 할 수 있는 그 보수 진영의 시민운동권에 어떻게 이 주사파들이 기생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북한 민주화운동의 상징이자 대부인 김영환 선배. 예, 민주화운동인데 무슨 민주화운동인 거는 몰라요. 무슨 민주화운동인지는 몰라요. 시대정신 상임이사이자 뉴라이트 운동의 주역인
홍진표. 제가 미래통합당 후보로 공천된 것을 축하하며, 이 사람이 왜 공천됐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기준이. 합리적 중도와 개혁적 보수가, 정통 보수가 단합해서 문재양 정권 심판에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권 심판에 나서야 한다고. 저는 뭐 자동으로 이름에 문재양이 나옵니다. 격려해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 가치 하에 당당한 대북 정책을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글쎄요. 자, 이 사람이 아까 종북 세력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이제 시대 속에서 사라져야 된다고 세미나를 2017년에 했고, 2018년에 하태경하고 모여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강력한 그런 요구가 있게 되죠. 사실 그런데 과연 가능한지 바람직한지 좀 약간 반대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잠시만요. 이 정도면 되겠나 모르겠어. 아무리 뭐 지금 많이 망가져 있지만 역시 뭐 명분이라는 게 항상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통합을 하면 실제 국민들이 거기에 호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뭐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한당 같은 경우에 뭐 바른미래당을 비롯해서 이쪽 중도 세력을 견인을 하려면 뭐 스스로 내 혁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고요. 크게 전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그게 뭐 과연 뭘까? 어느 정도 변화를 해야 명분도 주고, 그 다음에 뭐 탄핵 과정에서 쭉 그 마음을 돌릴 이런 유권자들을 다시 이렇게 끌어올 수 있을까? 이런 건데, 우선 하나는 과거 문제입니다. 과거 정권 문제. 박근혜 국정농단 그리고 탄핵, 이게 하나 역사에 틀렸다. 이건 분명히 인정을 하지 않고도 과연 단단히 그거에 대해서 모호하게 하면서 어떻게 중도세력을 끌어줄 수가 있죠? 그건 절대 넘어갈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예컨대 좀 심하다. 그거는 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과 지금 국정농단과 탄핵이 과연 정당인가, 이건 역사적인 평가하는 거고, 지금 여전히 우리 국민들은 그 문제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이후에 다당문 총선, 또 다당문 대선, 여전히 과거 뭐 우리 4.19라든지 혹은 뭐 6월 항쟁과 같이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가치관 형성이 있어서, 그래서 그거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 없다 절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대북 정책에 관한 건데요. 지금 뭐 북한 비핵화 협상 보면 지금 이걸 놓고도 사실 정치권이 엄청나게 좀 갈라져 있는데, 저는 지금 정부의 어떤 스탠스에 대해서 야당이 좀 더 신중할 것을 주문한다거나 뭐 얼마든지 저는 뭐 필요하다고 보고요.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 의지를 우리가 앞서서 뭐 100% 믿는다 이렇게 주시면 말할 이유가 없고, 어느 정도 항상 그거는 의심을 좀 깔고 갈 필요는 있겠죠. 그런데 과연 지금 자한당이 처음부터 취한 그런 스탠스 있죠. 막 시작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이미 속임수다 북한에.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그게? 그렇게 아예 단정을 하고 흔히 말하는 그런 뭐 반종북, 반북 이런 국태위한 스탠스를 가지고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근데 그게 별로 아시다시피 통하지 않아요. 중간적인 부분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그래서 뭐 지금 북한 비핵화 이런 협상 이런 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현재까지는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자한당 같은 스탠스, 아예 딱 닫혀있는 스탠스잖아요. 뿐만 아니라 저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앞서 나가죠? 나중에 북한이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가서 비판해도 늦지 않는 건데, 이 문제가 역시 풀리지 않고서는 이 중간지대와의 뭔가 어떤 연대나 뭐 나와서 통하려 불가능하다.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구체적인 정책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흔히 변화라고 할 때 바로 정상, 그리고 지금 이런 대북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구태의에 대한 냉전적인 그런 스탠스, 이게 바뀌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그게 저는 거의 불가능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는 굉장히 유연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 지지기반도 뭐 항상 대충 한 40% 정도는 됐었을 뿐만 아니라, 의외로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지층이 굉장히 급성스럽거든요. 아시죠? 뭐 친문이 해가지고 어떤 자기들이 선호하는 정책에서 약간 좀 벗어날 경우에 가만 안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결집돼 있고. 근데 아시다시피 이쪽 흔히 보수나 우파 쪽 유권자는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선거 때 다가오면 항상 왼쪽으로 많이 이동을 해서 앞으로 오고, 그렇다고 해서 내부에서 무슨 큰 문제가 벌어진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큰 변화가 생겼다. 그래서 저는 아예 감히 자한당의 당의 성격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바뀌었다. 뭘로 바뀌었냐? 구부정당으로 바뀌었고 그렇게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 근데 이게 위로부터 바뀐 게 아니고 위로 때문에 의원 구성이 바뀐 게 없으니까요. 지금 뭐 총선 단일 총선했던 그 지금 그대로 반영돼 있으니까 밑에 그 수비반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다. 요즘에 뭐그 1인 유튜버 지금 황 대표님 막 기자하셨다 그래서 황 대표님 전 그냥 잡힌 이렇게 가는 건 좋은데 지금 제가 아는 그 1인 유튜브 흔히 바꾸고 유튜브라고 하는 것에 뭐 무슨 알겠지만은 정말 그 목구 인정입니다. 정말.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자한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라고 볼 수 있는 유권자의 약 10% 정도 되는 2층이 그 1인 유튜브 방송에 전적으로 지금 정보나 정치적 판단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운동권 출신인데요. 마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과거 운동권들이 대중들을 항상 선전선동해서 끊임없이 몰고 가죠. 아니 어떻게 지금 우파가 어떻게 이맨 오른쪽에 거기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분들이요. 신문도 안 본다. 종편도 안 봐요. 종편은. 탄핵을 거치면서 종편 이거 완전히 변질됐다. 그래서 종편에서 그냥 떠나셨어요. 떠나서 어디로 갔나요? 유튜브. 그래서 굉장합니다. 지금 오프라인의 택지뿐만 아니라. 근데 그래서 이게 결국 자한당에 오히려 의원들은 공중에 붕 떠있고요. 오히려 의원들이 자한당의 그 지지반의 눈치를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굉장히 짜증나는 짓거림을 제가 억지로 참고 다시 좀 들어봤습니다. 물론 제가 먼저 한번 들어봤던 건데 1.7배속으로 짧게 들려드렸습니다. 너무 빨라서 죄송합니다만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탄핵은 정당했다. 그러니까 촛불 세력들을 옹호합니다. 그 다음에 대북 정책에 있어서 일단 믿어보자. 반종북, 반공은 극우다. 너무 극단으로 갔다. 믿어보자. 자, 이거는 뭐냐 하면요. 지금 김대중 기념 도서관장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은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만 그 사람도 얼마 전에 신문 칼럼에서 북한은 북조선으로 남한은 대한민국으로 그냥 체제를 유지를 하자. 통일하지 말자. 그냥 체제 유지해주자라는 식으로 싹 스탠스를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종북 좌익들이요. 바꾸고 있어요. 과거에는 통일을 주장했죠. 평화쇼 바람몰이를 하면서 연방제 통일로 가기 위해서. 연방제라는 거는 적화통일 바로 전 단계거든요. 근데 요즘은 북괴 체제를 지켜주려고 하는 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통일 세력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체제가 무너지게 되면 자기 정체가 곤란해지게 되나요? 어쨌든 바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누리당이 과거에 유연성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죠. 이 말은 정답입니다. 왜? 김무성, 유승민 같은 무정견의 이념이 좌파에 한 발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고 그러니까 당이 망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맞아요. 근데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극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 당시에 말하던 2018년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태극기 시민 세력을 극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반공을 외치면 극우예요. 반공 외치면 극우입니다. 이 사람한테는. 그리고 종편도 안 보고 신문도 안 보고 유튜브를 본다.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인다. 이것은 마치 자기들이 예전에 그 북괴로부터 나오는 선전 매체들의 학습을 받던 것과 똑같다라고 극좌와 극우를 우리를 극우라고 지칭을 하면서 갖다 붙여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하태경이라고 하는 자가 지금 공천됐죠. 부산에서. 지금 통합당이라고 하는 이름에 잠시만요. 통합당이라고 하는 이름의 공천 작태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보세요. 김영환, 홍진표라고 하는 사람이 김근식의 선거사무소를 들러가지고 이렇게 부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홍진표라고 하는 사람은 전향이 아니고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목표를 향해 가는 태세 전환을 했다. 태세를 전환했다. 그래서 가는 코스를 약간 바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나름 정리해 봤는데요. 뭔가 던져주는 정보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